각종의 등기자죠. 그럼 여러 가지 등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유인물을 좀 보세요. 유인물. 유인물에 있는 내용에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냥 우리 기본 과정이니까요.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는 책의 내용도 자세히 보겠지만요. 유인물 보고요. 그 내용들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 등기 종류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요. 각종의 등기 절차는 뭘 다루냐면요. 우리 나라들 유인물에 있죠. 변경, 경정, 말소, 말소요금, 멸실 등기라는 걸 다뤄요. 5개의 등기를 먼저 다룹니다. 각종 등기. 그럼 이 5개의 등기는 어떤 등기냐면요. 우리가 등기는 실체관계 이제 부합시키는 등기가 된다는 거죠. 실체관계 부합했을 때 유한 등기가 되는데요. 그 밑에 바로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등기는 어떤 등기냐면요. 기입 등기를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별합니다. 그러면 구별을 하게 되면은요. 등기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별하면은 기입 등기하고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인 변경, 경정, 말소, 말소여부, 멸실 등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입 등기는 어떤 등기냐면요.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 새로운 등기상이 기입이 되죠. 갑 앞으로 어떻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면 새로운 등기상이 여기 기입이 되는 거죠. 보존 등기 이런 것들 기입 등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요. 갑액에서 을 앞으로 이제 이전이 돼요.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사용을 원인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새로운 내용이 또 기입이 되죠. 이전 등기도 기입 등기예요. 그 상태에서요.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요.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그러죠.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5억 빌리면서 설정이 되면 이 저당권 설정 등기 넣습니까? 새로운 등기상에 기입이 되죠. 그렇잖아요. 이것도 기입 등기예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저당권이 또 이전될 수도 있겠죠. B한테 씁니까? 저당권이 이제 이전될 수도 있어요. 저당권 이전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도 이제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저당권 이전돼요. 그럼 이전된 내용이 새로 또 기입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보존, 설정, 이전 이런 등기들은 새로운 등기상의 등기에 기입되는 기입 등기의 유형이에요. 등기는 크게 기입 등기가 있고요. 근데 이 기입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뭘 다루는 거냐? 이 앞까지 4장까지는요, 기입 등기 절차를 다룬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4장에서는 기입 등기 절차를 다뤘던 거예요. 근데 기입 등기가 없으니까 이게 유효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무효일 수가 있잖아요. 매매를 하지도 않았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럼 무효죠.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요.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는 등기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하고 이렇게 불일치하게 되면은 이게 무효인 등기가 되니까 얼른 어떻습니까? 빨리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돼요. 이때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그래서 이 5가지가 변경, 경정, 말소, 말소여부, 멸실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이제 종류별로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를 다루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입 등기 절차를 다뤘던 거고, 이제는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제 일치시키는 등기의 절차를 다룹니다. 그러면 실체관계에 이렇게 일치시키는 등기가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불일치하는 모습에 따라서요. 일치시키는 등기 종류가 틀려져요. 그럼 이제 하나씩 유인물로 보죠. 일부만 불일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사항 중에 일부만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이걸 시정하는 등기로는요.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가 있어요. 변경 등기, 경정 등기. 그럼 변경 등기, 경정 등기는요. 이 경정 등기는 처음부터 일부가 잘못 등기된 거예요. 그럴 때는요.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일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경정 등기로 시정해요. 고칠 경해가지고 경정 등기로. 근데 처음에 등기할 때는 정확히 등기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등기된 이후에 일부가 불일치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는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되면 이제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변경 경정은 일부가 불일치할 때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다시 이 변경 경정 등기는요. 일부가 불일치하는데 이 대상에 따라서요. 3가지로 다시 나눠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등기부에는 뭐가 기록됩니까? 어떤 부동산에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 3가지가 기록되죠. 어떤 부동산에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부동산 표시는 어디에 기록돼요? 표지앱에 기록되죠. 표지앱에 부동산 표시가 기록되잖아요. 그러면 권리는 어디다 기록돼요? 갑구나 을구에 기록이 되죠. 소유권이면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면 을구. 그럼 권리를 기록할 때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권리자가 함께 기록돼야 되겠죠.
권리자. 그럼 소유권자는 갑구에 기록될 것이고 저당권자는 을구에 기록되겠죠. 그러니까 등기 명의인과 권리는 어떻습니까? 갑구, 을구에 기록되겠죠. 그래서 등기부에는 결국 뭐예요? 어떤 부동산에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기록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표제부에는요. 표제부죠. 갑구, 을구에 기록되는데 그러면 좀 더 표제부에는 만약에요. 토지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기록되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되죠. 그러면은 등기 명의인 표시나 권리는 갑구, 을구에 기록될 텐데 등기 명의인 사람이었을 때는 세 가지가 기록되죠. 이 사람의 성명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죠. 세 가지가 기록되잖아요. 그 다음에 권리를 기록할 때는요. 권리가 만약에 저당권이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채권액도 함께 기록되죠. 얼마를 빌려줬는지. 채권에 부정하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전세금이 기록되겠죠.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임차권이었습니까? 임대차는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차임, 빌리는 대가, 차임을 기록하겠죠. 이런 것들이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이제 함께 기록이 돼요. 그러면 이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부가 불일치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소재, 지번은 그대로인데요. 지목만 불일치해야 돼요. 그럼 일부만 불일치한 거죠. 일부, 지목만. 그럼 이 지목이 처음부터 잘못 기록됐을 때는 경정등기로 시정하고요. 처음에는 대가 맞아요. 그래서 대로 기록이 됐는데 이 대가 나중에 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는 거죠. 후발적으로 지목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후발적으로 지목만 바뀌었으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랍니다. 그러면 따라서 등기 명의인 표시도 마찬가지죠. 등기 명의인데요. 이 사람이 주소만 바뀌었어요. 주소만. 그럴 수 있잖아요. 성명, 이름을 개명을 하면 성명도 바뀔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뭐 바뀌는 일이 없고요. 그러면 주소가 기록되는데 일부가 불일치한다는 건 주소만 잘못되는 거예요. 주소만. 처음부터 잘못 주소를 기록했을 때는 경정등기로. 처음에는 주소가 정확히 기록이 됐는데 그 사람의 나중에 이사를 갔어요. 그럼 후발적으로 불일치가 생겼죠. 주소만. 그러면 이제 변경등기. 그럼 권리의 변경 경정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저당권에서 채권액만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채권액만. 저당권 설정은 맞는데 채권액이 원래는 10억인데 5억으로 잘못 기록됐다는 거죠. 그러면 5억으로 잘못 기록되는 것이 처음부터 잘못 기록됐을 때는 경정등기로 시정하고 처음에는 5억이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5억을 더 빌렸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10억으로 이제 늘어났죠. 그러니까 후발적으로 불일치가 되면은 채권액만 불일치되면은 이제 변경등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가 불일치한다는 것은 이게 부동산 표시, 등기 명의 표시, 권리 중에 일부만 잘못되는데 이게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에 따라서 변경, 경정등기로 또 나뉜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부가 불일치하면 변경, 경정등기로 시정하는데요. 전부가 불일치해요. 전부가 불일치하면요. 이럴 때는 말소등기를 통해 시정을 합니다. 그럼 말소등기 이런 거죠.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민법에서도 많이 나오죠. 가백에서 이의해서 을 앞으로 이전이 됐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근데 이 매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그 권리 전체가 다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전부 다 무효인 거죠. 전부가 불일치해요. 그럴 때는 이 등기에 말소등기라는 거예요. 일부만 잘못된 게 아니죠. 전부가 잘못됐으니까. 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A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설정을 했어요. 5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그럼 이것은 처음에 등기할 때는요. 다 맞아요. 제대로 됐어요.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A한테 만약에 2억을 갚았어요. 2억을 갚았으면 채권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이제는 3억이 됐죠. 2억이 갚았으니까. 그러면 3억으로 이때는 어떤 등기를 해야 돼요? 변경등기를 하겠죠. 일부만 지금 이제 잘못됐으니까 일부만 이제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했으니까 변경등기를 하겠죠. 근데 5억을 다 갚았어요. 다 갚았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가 소멸하는 거죠. 저당권이. 말소등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전부가 불일치하면 다 말소등기를 해요. 말소등기.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말소를 했어요. 근데 말소를 했는데요. 사실은요. 을이 소유자가 맞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가 부적법하게 된 거예요. 그럼 말소가 부적법하게 됐으면 말소가 잘못했으니까 또 이걸 말소하면 두 줄로 긋는다고 해서 을의 권리가 부활하는 뭐예요? 등기부에 기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말소를 했는데 말소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거예요. 그럼 말소가 부적법하면 말소를 또 한 번 말소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해요. 그러면은 전부가 불일치했을 때 전부 말소 등기를 했는데 전부 말소가 실증하게 부합하지 않으면요. 전부 말소 회복 등기라고요. 똑같은 등기를 다시 하는 거죠. 전부 말소 회복 등기라고. 근데 일부만 말소가 됐어요. 만약에 5억 원에서요. 2억을 갚아가지고 3억으로요. 일부만 변경을 했어요. 일부를 변경할 때는 일부만 말소된 거죠. 지금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고 일부만 채권액만 말소가 된 거죠. 그러면 일부 말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2억을 갚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소, 일부 말소가 잘못된 거죠. 부적법하게 됐어요. 그럴 때는 일부 말소 회복 등기를 합니다. 요것만 회복하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말소를 하긴 했는데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어요. 말소를 다시 말소할 수 없게 될 때는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해서 시정을 해요.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일부 말소 회복 등기로 시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어떤 권리가요. 을이 만약에 소유자가 아니어서 권리가 소멸했을 때, 권리가 전부 다 소멸했을 때, 이 권리가 전부 다, 5억을 전부 다 갚았어요. 그럼 권리가 전부 소멸했을 때는요, 말소 등기래요. 근데 이 부동산이요, X라는 토지에 대한 등기 기록인데, X라는 토지가요, 전부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토지가 바다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건물 등기에서 건물이 전부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건물이 사라졌으면, 토지가 전부 사라졌으면요, 이게 거래되는 걸 막아야 되겠죠.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가 거래되는 걸 막아야 되겠죠. 막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해요. 거래되는 걸 막혀서. 근데 폐쇄하기 전에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예요. 그럼 멸실 등기는요,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됐을 때, 또는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거예요. 거래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하는데, 폐쇄하기 전에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예요. 멸실 등기를 통해서 등기 기록을 폐쇄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말소 등기하고 멸실 등기를 구별해야 돼요. 말소 등기는요, 권리가 소멸하는 거죠. 가백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됐는데요, 매매가 무효예요. 그럼 말소 등기를 하지. 부동산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부동산이 있는데 권리만 소멸한 거죠, 권리가. 그래서 권리가 전부 사라졌을 때는요, 이럴 때는 말소 등기라는 거고요. 부동산 자체가 없어요, 부동산 자체가. 그럼 권리만 사라졌을 때는 이거 뭐요? 이 말소만 하면 되지 등기로 폐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자체가 세상에 없어요. 없으니까 없습니까? 거래되는 걸 막기 위해서 때는 폐쇄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하는 게 멸실등기예요. 그러니까 멸실등기는 물리적으로 더 이상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고, 말소등기는 물건이 있는데 권리가 소멸했을 때 하는 등기가 말소등기예요. 그럼 우리가 일부만 멸실될 수도 있죠. 만약에 어떤 한 필지가 있는데, 여기 한 필지가 있는데 일부만 바다가 됐어요. 전부가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필지 일부만 바다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일부만 바다가 됐으니까 이 등기를 폐쇄해야 돼요? 폐쇄하지 말아야 돼요? 폐쇄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직 토지가 있잖아요. 폐쇄해서는 안 되죠. 따라서 이럴 때는 멸실등기에서는 안 되는 거죠. 멸실등기를 안 하고. 그러면요, 소유자도 그대로고 저당권자도 그대로고 모든 게 그대로인데요, 이 토지의 면적만 줄어들었죠. 소재, 지번, 지목 그대로인데 면적만 줄어들었잖아요. 이럴 때는 뭘 해야 되겠어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서 면적만 변경하는 등기를 해야 되지, 멸실 등기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때, 전부가 멸실됐을 때, 등기 기록을 폐쇄하기 전에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오면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만 나오게 돼요. 개념은 간단하죠. 개념은. 그래서 먼저 개념을 기억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보통 이렇게 개념만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고요. 우리 등기법은 절차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보면 이제 절차가, 우리가 기본적인 절차,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절차만 우리가 좀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절차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변경, 경정 이렇게 원시적, 후발적이냐에 따라 나누는데요. 그 대상에 따라서 부동산 표시, 등기 명의 표시, 권리로 나누게 되는데, 이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등기 명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 권리에 관한 등기라는 점에서요, 등기 절차가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변경, 경정 등기는 이 세 가지 절차가 서로 다 틀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원시적이나 후발적인 이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는 요 세 가지가 서로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따로 바라봐요. 따로. 그러면 요 세 가지하고요, 나머지 요 세 가지하고 이제 하게 되면 6가지가 되겠죠. 그럼 6가지를 우리가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고 권리가 아닌 등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부동산 표시, 권리하고는 상관없죠. 지목만 바뀐다는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등기 명의 표시, 주소가 바뀌는 거잖아요. 권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멸실 등기는요, 부동산 자체가 사라져가지고 하는 멸실 등기는요, 그 권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멸실돼 버리는 거예요. 물리적 현황을 해서 부동산 표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멸실 등기도 표제부예요. 표제부. 부동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가 멸실되면 부동산 표시 변경, 전부가 멸실되면 멸실 등기. 그러니까 둘 다 표제부에 하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멸실 등기도 권리에 관한 등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등기는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세 가지요, 권리의 변경, 경정, 권리에 관한 등기죠.
그 다음에 말소등기도 권리가 소멸했을 때 하는 등기가 말소등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 권리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말소회복등기도 권리를 회복하는 등기니까 이것도 권리에 관한 등기죠. 그럼 요 세 가지 넣습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 셋을 나눠가지고 권리에 관한 등기냐 권리가 아닌 등기냐에 따라서 절차가 좀 틀려지기 때문에 이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자, 그러면 권리가 아닌 등기가 세 가지가 있었죠. 부동산 표시, 멸실, 등기 명의 표시.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가 권리의 변경, 경적, 그 다음 말소, 말소회복 등기 세 가지가 있었죠. 밑에 그림이 있죠. 그림. 자, 그러면요, 이제 절차를 보죠. 절차를. 자, 그러면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했죠. 그럼 권리에 관한 등기는요. 그러면 등기 권리자도 있고 등기 의무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등기는 기본적으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공동 신청이 되겠죠. 근데 위에 있는요, 부동산 표시, 멸실, 등기 명의 표시는 권리의 등기가 아니죠. 권리의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말이 제출 존재할 수가 없죠. 존재하지 않잖아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만약에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 변경 등기를 해야 될 텐데, 이때는요, 그 소유권의 등기 권리자라고 하지 않고 소유권의 그 등기 명의인이라고 해요. 등기 명의. 그러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고 결국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 지목을 변경하는 등기, 지목이 원래는 되었는데 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전으로 바뀌려면요. 등기부에서 전으로 바뀐다고 전이 되는 건 아니죠. 지적공부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공부를 먼저 지목을 변경시킨 다음에 그 변경된 지목을 보여주는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들고 와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신청할 때는 그 증명서 가져와야 되죠. 왜냐면 지목은 지적공고가 먼저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적공고 받기 전에는 등기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적공고 바꾼 다음에 바뀐 지적공고 들고 와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지. 갑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소유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을이 소유하고 있어요. 전 소유자와 함께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지목이 변경되는데 갑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건 등기 의무자가 아니죠. 권리에 관한 등기가. 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등기, 멸실 등기도 마찬가지죠. 만약 을이 소유하고 있는데 전부가 바다가 됐어요. 사라졌어요. 그것도 표제부 등기죠. 그럼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물론 단독으로 신청할 때 뭐 들고 와야 되겠어요? 만약에 토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지적공부에서 먼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적공부에서 먼저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소가 먼저 돼야 되죠. 지적공부에는 토지가 살아있는데 등기부에서 멸실 등기를 할 수가 없죠. 항상 지적공부가 토지 표시는 우선이 되니까. 그래서 먼저 지적공부에서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소 시킨 다음에 그 지적공부 들고 가서 소유권의 등기명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돼요. 친정성을 확보가 됐잖아요. 그걸 공동으로 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등기명의 표시의 변경이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원래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갑하고 함께 가서 뭐 주소 변경 등기 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 없습니까? 혼자 가가지고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의는요. 그냥 단독으로 신청하면 돼요. 단독으로 신청할 때 뭐 들고 가면 돼요? 주민등록등본 들고 가면 되겠죠. 주민등록등본. 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갔으니까 등기부터 고쳐주세요. 주민등록등본만 들고 가서 변경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 의무자라는 말도 없고 등기 권리자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 증명서를 들고 가가지고. 자, 그러면요.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만요. 만약에 권리에 대한 등기에서 그것도 권리의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등기에서만요. 등기라는 과정에서 손해보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등기상 이해관계는요. 딱 세 가지 등기에서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를 신청하지도 않은, 우리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신청하지도 않은 제3자가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해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신청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외세를 신청해서 가만히 있는 내가 손해를 봐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승낙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승낙서.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서 이 세 가지 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하는 것은요. 딱 세 가지에서만 나와요. 뭐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저당권 이전 이런 기입 등기에서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딱 세 경우에만 등장을 해요. 세 경우에만. 자, 그런데 위에 있는 등기는요.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보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말소 등기 한번 예를 들어보죠. 말소 등기 하나만 예를 들어서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소유자 상태에서요. A 앞으로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전세권 설정되기. 전세권이 5억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요, B 앞으로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 한 3억 해가지고. 자, 저당권 설정되는데요. 이제 항상 갑과 을의 앞에서 순위번호를 붙인다고 했죠. 갑을 순위번호를 붙이는데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의미냐면요.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라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부동산 담보대출을 가져가서 받은 거예요. 은행 가서. 그러면은 우리가 독립적인 번호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둔기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주둔기, 부기기를 다룰 텐데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가지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앞에 있는 것이요. 이 권리가, 이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소유권에 대한 권리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냐, 이걸 구별하는 번호예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번호가 순위 번호이면서 동시에 독립된 번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2로 되어 있다는 것은요, 이 저당권은요, 소유권에 대한 2번 저당권이라는 걸 말해요. 그런데 만약에 B라는 사람이 이 소유권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A의 전세권자가 5억 전세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세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은행 가서 전세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은행은요, 전세담보대출을 해준 사람이에요. 보통 저당권자는 금융권이니까. 그러면 전세담보대출 해줬을 때는 2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2라고 돼 있으면 이건 부동산담보대출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니까. 갑이 돈 빌린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 저당권은 전세권자 A가 돈을 빌렸잖아요. 이 저당권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2라고 돼 있으면 이것은 소유권의 저당권을 표기할 때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것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니까 2라고 쓰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요, 2번 쓰는 것이 아니라 1번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에 돼가지고요, 1 쓰고 이렇게 부기번호를 붙여서 등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1에 1, 이렇게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부기등기라고 하고요. 부기등기는 어쩔 때느냐, 어떤 권리에 관한 등기가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할 때는 부기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 앞에 있는 앞에 있는 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2로 돼 있으면 이건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구나. 1에 1 돼 있으면 1번을 보면 되겠죠.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구나. 여기에 만약에 2 해가지고요, C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썼습니까? B 앞으로, 여기다 D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이 저당권이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에요. 갑이 돈을 빌렸어요. 그럼 몇이라고 적어야 돼요? 3이라고 해야 되겠죠? 소유권에 대한 1번, 2번, 3번. 근데 만약에 이 저당권 어떻습니까?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이에요. 전세권이나 지상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지상권의 저당권이다. 그러면 뭐라고 적어야 돼요? 2에 1 해야 되겠죠. 2번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왼쪽에 있는 번호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권리가 도대체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권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등기로 하고 어떤 거는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주등기,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것도 부기등기.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보고 이 권리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구나. 이 권리는 1번 권리에 대한 권리구나. 소유권이 아니구나. 알 수 있죠.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부기등기, 주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자 보죠. 그러면 그러니까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 굉장히 간단하죠. 어떤 권리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기를 해놓는 거예요. 이 권리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소유권이 아닌 다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주등기, 부기등기. 굉장히 간단하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것도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 다음 시간에 주등기, 부기등기는요, 다시 한번 보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1에 1 돼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이건 이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우리는 안 읽어도 알 수 있죠. 이것만 봐도 이건 전세권 저당권이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전세권 등기는요, 갑과 A의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죠. 공동 신청에서 설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자 전세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요.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갑이 이제 A한테 전세금 5억 원을 지급을 합니다. 반환을 해요. 반환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세권은 소멸을 했죠. 그럼 전세권을 이제 말소를 해요. 그럼 이 전세권 말소도 누구랑 하겠어요? 갑이 A한테 5억 지급하면 A가 갑으로부터 5억 받으면서 말소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습니까? 갑과 A의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지겠죠. 돈 받으면서 말소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 주면서 말소를 요구할 것이고. 자, 그러니까 갑과 A의 공동 신청에서 씁니까? 이게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갑과 A의 공동 신청에서 말소를 했는데 보니까 B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주등기 1번 전세권이 소멸 말소가 돼버리면요,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사라져 버리죠.
주등기가 없는데 이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권리는요, 직권으로 말소가 돼버려요. 존재할 수가 없죠. 주등기가 없는데. 전세권이 없는데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없습니까? 나는 돈 받지도 않았는데. 나는 가만히 집에 있었는데 갑과 A의 공동 신청에서 전세권이 말소되니까 내 등기도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말소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신청도 하지 않는데 자기가 손해보는 사람들, 등기로 손해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해관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 전세권 저당권자가 없으면 이해관계는 없는 거고요. 말소 등기하면서 이렇게 이해관계는 있으면요, 둘이서 공동으로 와서 신청을 할 때요, B의 승낙서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말소에 승낙을 했는지 승낙서도 가지고 와야 말소를 해주겠다. 그럼 이게 당연히 또 말소가 되니까. 근데 B의 승낙서 안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냐? 말소를 안 해줘,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소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소가 안 되니까 이것도 당연히 말소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 이런 거 할 때는요, 등기상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고, 이해관계가 존재하면 그 사람의 승낙서를 첨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5억을 갚으면은 A라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3억을 갚으면 되겠죠. 갚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말소돼도 상관이 없을 텐데, 갑이 A한테 5억을 줬어요. 근데 5억을 줬는데 A가요, B한테 돈을 안 갚아버렸어요. 안 갚아버리면 어떻습니까? B는 승낙서 안 써주겠죠. 그럼 이걸 말소를 못하게 되죠. 말소를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전세권자를 드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갑은 돈 갚을 때 어떻게 갚았어야 돼요? A한테 5억 주면서 B한테 3억 갚으라고 하면 안 갚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갑은 먼저 B한테 3억을 먼저 자기가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갚으면 B가 승낙서를 써주겠죠. 돈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2억 원을 A한테 지급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위험이 없어지는 거죠. A한테 5억 줘서 갚으라고 하느니 내가 직접 3억을 갚아버리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승낙서를 받고 나머지 2억 원을 A한테 주면서 공동신청해서 말소를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등기상 이해관계 있으면 이거는 승낙서를 첨부해야 돼요. 그런데 위에 권리의 등기가 아닌 경우에는요, 이해관계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주소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갔는데 누구 승낙받아야 돼요? 아니죠. 그 다음에 두 가지 부동산 표시나 멸실 등기 같은 경우는 표제부하는 등기예요. 그러면 표제부에서요, 만약에 지목이요, 대에서 전으로 바뀌었어요. 지적공부에서. 근데 등기부는 여전히 대로 남아있어요. 자, 그럼 현재의 지목은 대예요, 전이에요? 전이죠. 등기부 지적공부 우선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요, 이임이었으면 대에서 전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할 때 이미 바뀌어 버린 것이고요. 이걸 그대로 보고 옮겨 적습니다. 적으면서 적는 과정에서 손해보는 사람이 새롭게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안 해도 이거는 전이에요. 해도 전이고 안 해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으로 지목 변경 등기를 함으로써요, 지목 변경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은 없는 거죠. 이때 새롭게 이걸 근거로 해서 새롭게 손해보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는요, 이해관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옮겨 적기만 할 뿐이니까. 또 멸실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동산이요, 바다가 돼버렸어요. 바다가 돼버리면요, 지적공부에서 먼저 등록 말소가 되겠죠. 등록 말소가 됐어요. 근데 등록 말소가 됐는데 여기는요, 아직 멸실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등기부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는 아직 멸실 등기가 안 돼가지고 부동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적공부에서 이미 등록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미 등록 말소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표제부는 지적공부가 우선되기 때문에 등록 말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등기부가 아직 살아있어도 이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등록 말소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이때는 소멸돼 버린 거고 이걸 그냥 옮겨 적기만 하는 거죠. 등기부에. 멸실 등기가 됐을 때 안 됐을 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멸실 등기가 됨으로써 새롭게 손해보는 사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죠. 안 돼도 그 상태고 돼도 그 상태고 옮겨 적기만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등기에서는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그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등기가 없어도 이미 차이가 없으니까. 등기 됐을 때와 안 됐을 때하고 차이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밑에 있는 세 가지 등기에서만 등장한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주도의 특징들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특징들. 자, 요 두 개의 등기는요, 우리가 표제부하는 등기라고 했죠. 그럼 표제부 등기의 특징이 있어요. 표제부 등기. 자, 표제부 등기 특징 관련해서 유인물에 있는 거죠. 자, 표제부니까 D장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죠. D장이 먼저 바뀌고 등기부가 바뀌는 것이지 D장이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등기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D장이 선행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요, 일반적인 권리에 관한 등기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따로 언제까지 신청해야 된다는 신청 의무 기간이 따로 없어요.
근데 표제부 등기는 예외적으로요. 1개월 또는 제치 없이 신청해야 된다는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등기법에서 유일하게 표제부 등기만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있어서요. 그 등기의 이제 형식과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주등기라는 것은요. 독립적인 번호를 써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주등기라고 하고요. 아까 우리가 1의 1, 2의 1 이렇게 부기 번호를 써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부기등기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 순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 말소 등기는 부기등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소유권이요. 가백에서 을 앞으로 이전이 돼요. 그럴 때는 항상 주등기로 해요. 소유권은요. 계속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을이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그 부기등기를 계속 쓸 필요가 없어요. 1의 1, 1의 2, 1의 3. 2는 언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은요. 그냥 항상 3, 병 앞으로 이전 이렇게 항상 주등기로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을구에 하는 등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렇게 주등기로 하지만은요. 만약에 여기에 2일 해가지고 A 앞으로요. A 앞으로 저당권이요. 5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죠. 설정. 그 다음에 2 해가지고요. B 앞으로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전세권도 5억이라고 해보죠. 이 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요. C라는 사람한테 자기의 저당권을 이전을 해요. 자, 이전을 하면은요. 그러면 C가 만약에 이렇게 보죠. 자, A 앞으로 5억 저당권, B 앞으로 1, 2순위로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전세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X부동산을 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X부동산이요. 결국 갑이 A한테 돈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가 들어갔어요. 경매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9억으로 떨어졌어요. 돈 어떻게 나눠 가져요? A가 5억, B가 4억 갖게 되겠죠. 1순위가 먼저 가져가게 되고 이제 2순위가 가져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이외에요. A가 C라는 사람한테요. 이것을 5억 받고 저당권을 다 넘겨줬어요. 그러면은 C는 이제 나중에 저당권이 생겼죠. 그래서 만약에 저당권 이전 느끼를 여기다 3 해가지고 C 앞으로요. 1번 저당권 이전 이렇게 해가지고 5억 이렇게 적어놨을 때요. 그러면 저당권 이전됐으니까 A는 더 이상 저당권자가 아니고 C가 저당권자죠. 그러면 C를 저당권을 그 밑에다 주등기로 하게 되면요. 그리고 나서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돼서 9억이 떨어졌다고 해보죠. 그러면 A는 더 이상 저당권자가 아니니까 B하고 C하고 나눠 가져야 될 텐데 어떻게 나눠 갖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등기가 돼 있으면은 B가 먼저 5억 가져가게 되고 C가 나머지 4억을 가져야 되겠죠. 순위가 얘가 앞서니까. 불합리하죠. 원래 B는 4억밖에 못 받아야 될 사람이죠. 이 사람은 1번 저당권을 승계했으니까 C가 5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요. 이렇게 독립적인 번호를 써가지고 해버리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독립적인 번호를 쓰지 않고 1번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요. 1번 밑에 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부기등기를 해요. 1에 1 한 다음에 1번 저당권. 예, 저당권이 이전되었다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야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A에게서 B죠, B, C죠, C에게 이전되었다고 쓰는 거죠. 그렇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9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A에서 C한테 이전됐으니까 A는 더 이상 저당권자는 아니고요. 저당권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이 사람만 말소 표시를 해요. C가 지금은 저당권자니까. 그리고 나서 X부동산이 9억으로 경매로 떨어지면 어떻게 받아가겠어요? C가 먼저 5억까지 가게 되고 A가 이제 4억까지 가게 되겠죠. 이게 정확한 결론이 되잖아요. 따라서 저당권을 이제 이전할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그 순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돼야 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 순위 그대로 사용하면서 주등기 그대로 사용하면서 부기번호를 사용해서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등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저당권을 이전하잖아요. 저당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습니까? 그 순위가 계속 또 유지가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는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순위나 효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표제부 등기는 권리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등기명의 표시의 변경 경력. 이게 등기명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보죠. 이것도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니까 그럼 주등기로 하느냐 생각해 보죠. A가 지금 저당권자인데요. A가 저당권자인데 A라는 사람이요. 서울에 살고 있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요. 여기는 서울로 있다가 A가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가요. 내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이사 가니까 갑자기 내가 1번 저당권이 3번 저당권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부기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 순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사 갔다고 해서 내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등기명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요. 언제나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A가 계속 1번 순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권리의 변경 경전 듣기입니다. 권리의 변경 경전 듣기가 이제 좀 복잡한데요. 자, 권리의 변경 듣기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요. A라는 사람이요, 원래 이제 저당권이 5억이 설정되어 있어요. 5억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A한테 2억을 변제를 해요. 2억을 변제하면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5억이 3억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5억에서 3억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밑에다가 3 해가지고 1번 5억에서 3억으로 변경 이렇게 적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3억을 변제받으니까 내가 나머지 2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2억을 변제했으니까 3억을 나머지 3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3억 원은 B보다 후순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5억 전부에 대해서 내가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2억 변제받으니까 나머지 3억 원에서는 갑자기 3번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권리의 변경 느끼는 원칙적으로 그 밑에다 1번을 유지하면서 5억에서 3억으로 변경되었다고 해가지고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변경되게 해야 돼요. P는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변경 경전 느끼는요.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부기등기로.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보죠. 이렇게 만약에 5억에서 3억으로요. 저당권 피담보 채권액이 줄어들면요. B는 이득을 봐요? 손해를 봐요? 후순위자는? 이득을 보죠. 9억으로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9억, 만약에 얘가 5억으로 있을 때는요. 9억으로 낙찰 받으면 나는 4억밖에 못 받았죠. 근데 3억으로 되니까 어떻습니까? 얘가 3억까지 가니까 내가 5억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감액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득이에요. 그러면 감액을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이해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득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승낙 같은 거 필요가 없겠죠.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은 감액을 할 때는 이득을 보니까 승낙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7억으로 증액을 한다고 해보죠. 2억 원을요 더 빌려가지고 7억으로 증액을 해요. 자, 그러면은 7억으로 증액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부기등기로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7억까지 우선 변제를 받아버리는 거죠. 1번으로.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4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2억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감액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있죠. 손해보는 사람. 그래서 이 손해보는 사람, 이제 등기상 이해관계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권리의 변경 경영 등기 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등기상 이해관계인 B라는 사람이요. 이 부동산이 한 100억 정도 돼가지고, 그래, 너 7억까지 우선 변제 받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승낙을 해줄 수도 있죠. 5억이 아니라 7억까지 우선 변제를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승낙을 해주면은 부기등기로 7억까지 우선 변제를 받아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럴 때 승낙을 해주면 7억 부기등기로 하면 돼요. 7억까지 우선 변제를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B라는 사람이 승낙을 안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저게 뭐 1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승낙을 안 해요. 보통은 안 해주겠죠. 그럼 안 하면 어떻습니까? 7억을 우선 변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부기등기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승낙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면 A는 어떻습니까? B의 승낙을 안 한다는 건 이런 의미겠죠. 너는 나보다 5억만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지 추가되는 2억 원은 나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추가된 2억 원은요. 나보다 후순위로 들어오라는 거죠. 5억만 너는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지 추가되는 2억 원은 나보다 후순위로 3 해가지고요. 1번 2억 증액.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A는 5억 원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B보다 추가되는 2억 원은 B보다 후순위로 받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아가고도 남은 돈 있으면 가져가라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요. 등기상 이해관계냐. 자, 이건 주등기 부기등기 두 개가 있어요. 자, 등기상 좀 늦어요. 등기상 이해관계가 아예 없다 될지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승낙을 해주면은 부기등기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데 승낙을 안 해줘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주등기로 해야 돼요. 주등기. 그래서 주등기라는 것은 이해관계보다 후순위로 들어가라는 거죠. 후순위 주등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소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주등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구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말소 등기를 보죠. 자, 말소 등기는요.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부기등기라는 것은요. 그 권리를 계속 그 효력을 순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부기등기를 한다고 했는데 권리가 전부 소멸했잖아요. 남아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등기, 그 권리의 순위를 유지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 말소 등기는. 그럼 말소 회복 등기를 보죠. 말소 회복 등기는요. 다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전부 말소 회복 등기하고 일부 말소 회복 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놓으면요. 전부 말소 회복 등기부터 보면은요.
전부 말소 등기가 주등기로 한다고 그랬죠.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는 주등기래요. 말소 등기로 형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는 당연히 주등기로 합니다. 그러면 전부를 말소했던 걸 회복하는 등기도 당연히 주등기로 합니다. 말소 등기하고 동일한 방법을 하는 거예요. 말소 회복 등기도 전부를 말소 회복 등기, 벌써 회복할 때는 주등기로 해요. 근데 일부 말소 회복 등기요. 자, 그럼 일부 말소를 보죠. 우리가 예를 들면요. 만약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만약에 변경을 했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주등기로 하지 않고 승낙을 해줬어요. 승낙을 하면 부기 등기로 하겠죠. 그럼 부기 등기로 했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5억에서 7억을 하면 이걸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5억, 7억, 12억 원을 우선 배제 받는 게 아니죠. 5억이 아니라 이제는 7억 불을 우선 배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요. 한 줄로 거서 말소를 해요. 저당권이 있어야 되지만 이제 5억이 아니라 7억이다 라서 일부 말소에 이제 등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일부 말소는 어떻게 돼요? 부기 등기로 하는 거죠. 그 부기 등기로 일부가 말소되는데 사실은요 2억을 빌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부적법하게 된 등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습니까? 5억으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죠. 5억으로 회복할 때는 1번을 유지하면서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 말소가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말소 회복 등기도 당연히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부기 등기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소 거기 아까 주등기로 할 때요. 여기에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부기 등기로 할 때는요. 이걸 말소 표시를 해요. 그러나 만약에요.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안 해줘가지고요. 이 사람이 만약 주등기로 한다고 해보죠. 주등기로 하게 되면 이걸 말소해서는 안 되죠. 5억은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등기로 했을 때는 기존의 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부기 등기를 할 때는 당연히 이걸 말소를 하고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그렇죠.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그 각종 등기 해가지고요. 지금 뭘 다루느냐. 우리는 기입 등기, 즉 보존이나 이전, 설정 이런 등기들에 유효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 이것이 실체관계 불일치하게 되면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멸실 등기를 통해서 이제 시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시정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시정하는 방법이 일부 불일치냐, 전부 불일치냐, 부적법하게 말소되느냐, 전부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등기 종류가 틀려지는 거고 그 절차에 대해서 권리가 아닌 등기하고 권리의 등기에 따라서 절차가 다소 차이가 나고 형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멸실 등기 5가지는요. 이렇게 개념 정도, 일반적인 절차만 좀 기억하시고, 잠 쉬었다가요. 지금 가시는 게 아니고,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부기 등기, 어쩔 때 과연 부기 등기라고 어떤 때 주등기라느냐,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가등기예요. 가등기 의미도 잠깐 보고 끝내도록 하죠. 잠 쉬었다 보겠습니다.